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6월 12일 무려 103만 인파가 쏟아져 나온 홍콩의 반송중 시위입니다. 홍콩에서는 일요일인 내일도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인 민주진서는 이번엔 200만 홍콩 시민이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은 주최 측에 우산과 마스크, 헬멧 같은 시위 용품들과 응급 의료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사상 최대 인파인 103만 명이 모인 것을 기려 103시간 릴레이 단식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싼바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바로 시작되는 파업을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빠공, 즉 파업이고 그 다음에 빠커, 학교의 동맹휴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빠스, 즉 상가 철시를 뜻합니다. 더욱 강력한 쌈바 활동으로 홍콩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금융 중심인 홍콩이 하루라도 마비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곧바로 미중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중국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고단수의 패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내비친 건 낸시 펠로시였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루비오와 맥거번 등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홍콩 관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홍콩 관계법은 199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97년 홍콩 반환 시 일국 양제가 지켜진다는 전제로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홍콩 관계법은 일국 양제를 50년 동안 보장한다는 영국과 중국과의 공동성명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국 양제가 유명무실해졌죠. 게다가 홍콩, 선전, 광동을 함께 묶는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를 만들어 홍콩의 아이덴티티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데 왜 홍콩의 무역 경제상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이 봐줘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중국의 장자강, 리에닝강 같은 항구 도시와 똑같이 대우해야 맞다는 논리입니다. 미국과 홍콩 달러화의 연동제와 홍콩의 금융지위, 경제 무역지위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것과 커스웨이 베이 북스 사건에 연루된 중국 관리를 철저히 가려 미 그린카드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 전방위로 중국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국 양제 붕괴에 따른 홍콩 민주화 운동 가능성은 일찍이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도 예견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을 경제 발전 모델로는 삼을지언정 정치 발전 모델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또 민주화 경제 발전이 꼽히는 홍콩은 도전을 당할 것이다. 광저우 주변이 홍콩에 물드는 것을 중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이 미중 간의 새로운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안 오면 바로 25%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는데 만약 시진핑이 불참하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보복 관세는 물론이고 낸시 펠로시가 말한 대중국 압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홍콩은 파국에 이릅니다. 홍콩을 통해 중국이 얻는 무역 흑자는 기존의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홍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중국 경제까지 뿌리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여기에 첫 반응은 영국 주재 중국 대사 류샤오밍의 발언입니다. 홍콩의 송중법은 지지하지만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영국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마도 여차하면 캐리 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시 모면해보자 이런 속내입니다. 조금 전에 캐리 람이 송환법 통과를 잠시 유예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제 여론에 밀려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다시 G20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만약 시진핑이 오사카에 가서 지난번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당한 모욕을 당하면 국가 위신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고 홍콩의 민주화 열기에도 더욱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경제고문 커들로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달성 안 돼도 상관없다. 미국 경제는 어차피 올해 3%의 고도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오라는 제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는데 시진핑이 오사카에 가면 체면이 상당히 구겨지게 됩니다. 시진핑이 G20에 안 가면 앞으로는 에이펙에 갈 거냐, 또 다른 국제 행사는 어떻게 할 거냐, 갈 거냐 말 거냐라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는 그대로 대중 제재를 쉽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보복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 푸어스의 경우 전 세계 기업, 국채에 등급을 매기죠. 현재 홍콩 기업은 AA 플러스인데 중국 내륙의 기업은 가장 높은 게 A 플러스에 불과합니다. 일국 양제가 아니야. 그럼 일국 일제로 똑같이 해줄게 하고 중국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겁니다. 만약 시진핑이 G20에 갔다가 빈털터리로 귀국하게 되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참석했는데도 보복 관세를 매겨버리면 시진핑의 권력은 그대로 붕괴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진핑은 아무래도 G20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위험 부담이 덜합니다. 지금까지 마오쩌둥처럼 인민전쟁, 지구전을 하자고 국민들의 민족 정서를 부채질 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쫓겨 타이완의 정권을 수립한 중화민국에는 장개석 시대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한제이 뿌량리, 즉 촉하는 조조의 적 위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 북벌을 해야 한다는 제갈량 추사표의 구전인데요. 공산당 모택동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요즘 여기에 빗대 시촨 뿌량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는 시진핑의 시고요. 촨은 촨프, 즉 트럼프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는 양립할 수 없다. 한쪽이 죽어야 미중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부지런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